라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할 때 수축기, 이완기 혈압을 120, 80 미만으로 봅니다. 예.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또는 이완기 혹은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40, 90을 넘으면 고혈압 1단계라고 하고 그때부터 반드시 약을 처방받는 건 아니고요. 예. 보다 적절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변수를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방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140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고혈압인 것은 맞긴 하나 160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약을 꼼짝없이 네.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 처방 기준이 있던데요. 하나하나 좀 항목별로 좀 살펴볼게요. 네. 네, 맞습니다. 2단계 고혈압, 즉 수축기가 160을 넘으면 이미 바로 약물 치료는 시작해야 되고요. 예. 여러 가지 이러한 혈압의 변화 혹은 높이 또한 환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미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우려가 되거나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생활습관 개선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성인병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고혈압도 그 자체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은요. 그것이 이제 동반할 수 있는 합병증이 무서운 거죠. 교수님. 네, 결국 고혈압의 합병증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제 고혈압의 별명이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예. 혹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아침부터 드려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사실 증상이 없습니다. 병의원을 찾아서 우연히 알거나 사우나나 은행에서 동사무소에서 혈압 재고 좀 높네 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증상 없이 오래 방치되다가 혹은 치료를 잘 안 하다가 나중에 크게 합병증이 생기는데 결국 뇌경색, 심근경색 등 굉장히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소리 없이 오는 합병증이 정말 치명적이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다시 확인을 드리면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고혈압의 합병증은 망막,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신장혈관에 합병증이 동반하는데 특징이 큰 혈관이 아니라 아주 작은 혈관에 합병증이 온다는 것이고 그게 설명을 드리면 심장의 대동맥에 아주 박동치는 고동이 뇌혈관으로 바로 그대로 연결됐을 때는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 뇌출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고지혈증이나 이런 게 관리가 함께 안 될 경우에는 혈전으로 인해서 뇌의 작은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올 수 있겠고요. 또 눈이 굉장히 무서운데 눈의 망막 혈관이 매우 얇거든요. 네.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안구내 출혈, 그 혈관이 결국에 터지는 일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그 외에는 망막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력 소실까지도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동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장에서 전신으로 피를 보내는 것인데 심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작은 혈관들이 여기 아주 작은 선들이 보이는 걸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관상동맥이 결국에 좁아지거나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이상으로 수축이 오는 경우에 협심증,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요. 또 혈압 조절이 잘 안 돼서 심장이 계속 힘들어지게 되면 심장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심근이 두꺼워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근 합병증으로 좌심실 비대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심부전도 함께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사구체라고 해서 아주 작은 모세혈관의 덩이가 신장 혈관을 차지하고 있는 기본 구조인데요. 기능은 여과, 필터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혈압이 계속 높을 경우에는 그 작은 모세혈관의 압력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는 단백뇨 아니면 만성 신질환이 올 수 있으므로 무서운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